핫쌤입니다. 이번에는 MEC 그리고 로직 트리를 다루고자 합니다. 어제 내가 인터넷에서 NCS를 검색해 봤더니 이 언론사가 올린 NCS 문제가 눈에 걸렸죠.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A 제품의 이익 증가 현상을 로직 트리 기법으로 분석하는 이와 같은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문제가 가끔 출제되고 있죠. 이와 같은 로직 트리 관련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정답을 빨리 찾기 위해서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구성했죠. 가나다라에 들어갈 용어를 묻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사안을 일목요연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이것이 바로 로직 트리 또는 이슈 트리죠. 이슈 트리 또는 로직 트리는 복잡한 사안을 가지런하게 정리해주는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배타적이며 중복되지 않게 문제를 분류한다. 이게 바로 MEC이죠. 중요도에 따라 각각의 문제를 조명한다. 이게 우선순위에 대한 이해죠. 시사점 찾기, 도출된 해결책을 결정권자에게 효율하게 전달하는 그룹핑. 그러면 답은 1번이죠. 그룹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PT 할 때 PT에서 받은 자료 이렇게 분석했더니 키워드가 9개 나왔습니다. 이 키워드 9개를 그대로 던지면 또 산만하죠. 그래서 어떤 기준, 성격, 분류, 이와 같은 무엇인가 판단 기준에 따라서 다시 묶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그룹핑이라 그러죠. 그러면 작은 단위의 특징을 이렇게 던지면 1등 합니다. 그래서 그룹핑은 어떤 사안에 대한 특징을 잡는데 아주 유용한 개념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MEC이죠.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그 뜻을 가지고 있죠. 자, 3C 그러면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4P 역시 정확하게 정해져 있죠. 스와트 역시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마인드맵은 한계가 없죠. 어떻게 정할지 스스로 각가지 가지를 뻗어나가야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연결이 잘못된 사례에 묻고 있습니다. 역시 MEC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묻는 거죠. 자, 찬성과 반대 그러면 합쳐서 100이 되죠. 그래서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참석자, 불참자 역시 합치면 100이죠.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고객, 핵심, 그리고 비핵심 나누면 역시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전체 100이 되죠. 자, 2번 긴급도와 중요도로 나누면 자, 매트릭스에서 긴급, 중요 이렇게 나누면 겹치죠. 반복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네 번째, 역시 MEC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는 문제죠. 공기업, 사기업 하면 합은 100이죠. 핵심, 비핵심 앞에서 했습니다. 내국인, 외국인. 그러면 합은 100이죠. 자, 종합대학과 전문대학으로 분류하면 4년제가 쓸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다섯 번째, 사례 연구 어떤 방법론에 입각한 접근인가 하고 묻고 있죠. 사례 연구 고객을 핵심과 비핵심으로 분류한다. 그러면 답은 바로 나와야 되죠. 이것이 바로 파레토 법칙이죠. 파레토 법칙은 아마 영구 불변할 겁니다. 우리 경영 법칙 가운데 가장 많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개념이죠. 자, F번입니다.
자, 본부장이 80, 20%를 적은 후 그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답니다. 고객 20% 핵심이다. 이것만 찾아가면 되죠. 그래서 핵심 고객 영업에 치중하라는 주문이죠. 연결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응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 이론에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만든 공식이 아닙니다. 회계 또는 경영 전공자는 이것을 가지고 많은 회계 정보를 다루죠. 자, 발문에서 이익이 감소한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즉, 이익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자, 이익을 올리는 방법은 매출을 늘리든지 비용을 낮추든지. 자, 매출 부분에서는 다시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격을 높이든지 판매량을 늘리든지 이와 같은 경우의 수를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거리가 먼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 이렇게 연결되죠. 비용 절감 연결됩니다. 홍보 강화. 자, 홍보를 강화하면 비용은 들어갑니다. 대신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판매 확대를 기대할 수 있죠. 디자인 변경 역시 비용은 필수입니다. 근데 디자인 변경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고객의 니즈에 맞는 디자인 변경 그러면 판매 확대를 기대할 수 있죠. 그런데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막연한 디자인 변경은 비용 필수이지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자, 이번에 텍스트 관련 내용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익이 감소하고 있답니다. 발생의 문제죠. 그래서 현상 타겟책 골몰하고 있다. 그러면 자, 비용 절감 잡히죠. 판매처를 다양화하면 판매량을 늘릴 수 있겠죠. 소비자 니즈 반영한 홍보. 홍보 자체로는 방향을 잡을 수 없지만 니즈를 반영한다고 하기 때문에 방향을 잡을 수 있죠. 소비자 계층 기호에 맞는 신제품 개발. 그러면 역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죠. 기업 이미지 통일화 작업한다고 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막연하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죠. 자, 주요 과제, 가에 들어갈 내용을 찾으라고 그러는데 발문에서 보면 이 회사가 처해 있는 환경은 경영난이라는 거죠. 경영난은 결국은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을 만들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경영난 타개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절대절명의 문제를 앞두고 있는데 지배력 강화 그러면 어긋났죠. 3번 경쟁사와 무한 출혈 경쟁 회피 방안. 자, 시장에서는 경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소극적인 대안이죠. 회사 비용 절감 방안. 자, 경영난 타겟 비용 절감 어느 정도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비용 절감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돈을 만들 수 있느냐? 그건 좀 부족하죠. 이것과 2번을 보세요. 상품 수익 개선 방안. 수익을 개선한답니다. 결국은 매출 마이너스 비용에서 매출을 늘리거나 비용을 낮추거나. 자, 매출은 다시 가격을 올리거나 판매량을 확대하거나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래서 비용 측면 이것도 포함되지만 조금 더 포괄적인 내용 2번이 정답이 되죠. 그러면 그 인터넷에 게재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익이 증가한다죠. 그러면 공식 가지고 설명해야 합니다. 어쨌든 매출 마이너스 비용이죠. 매출이 잡혔고 비용 잡혔습니다. 중간에 있는 판매가 이것은 매출에 포함돼야 되죠. 그래서 MEC 그 분류에 어긋나 있습니다. 결국은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죠. 어쨌든 이론 바탕 그리고 이와 같은 원칙에 따른 문제
개발해야죠. 자, 나 핫쌤은 항상 이론에서 비롯된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MEC가 뭐다, 그리고 로직 트리가 뭐다, 그룹핑이 뭐다, 이와 같은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 풀이가 쉽죠. 문제 풀이가 쉬우면 그만큼 많이 풀 수 있죠. 그리고 문제 풀이가 쉬우면 정답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면접 열차 타러 가는 거죠. 화이팅 하십시오.